수문제의 칙서가 평양성에 도착했을 때 영양광과 고구려 귀족들은 처음엔 그저 의아했어. 빠르게 날아온 긴급 소식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거든. 하지만 칙서의 봉긴을 풀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자 왕궁하는 돌연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렸지. 서리처럼 새하얀 침묵이 궁궐 안의 모든 것을 무겁게 덮었어. 수문제의 칙서 속 글자들은 너무도 노골적이고 모욕적이었어. 그 글귀 하나하나가 칼날 같아서 읽는 이들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지. 고구려의 왕을 신하로 깎아내린 것도 모자라 말갈과 거란을 장악하고 병기와 기술자를 빼돌린 것을 질책하며 굴욕적인 문장들로 가득했거든.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고구려 왕은 땅이 좁고 백성이 적은 이때가 되면 쉽게 몰아낼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좋은 신하가 될 수 있으므로 따로 관리를 보내지 않겠다. 라고 쓰여진 대목에 이르자 영양왕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 왕의 손가락은 점점 더 힘이 들어갔고 마침내 그 종이를 구기듯 움켜쥐었어. 심장이 쿵쿵 뛰었고 가슴 깊숙이 차오르는 분노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 왕은 분노를 억누르느라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고 목소리는 결국 나오지 않았어. 칙서를 든 왕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그 떨림을 감추기 위해 더 세게 주먹을 움켜쥐었어. 이 소식이 오 부대인과 왕족들에게 전해지자 청사 안뜰은 즉각 뜨겁게 달아올랐어. 긴장과 분노가 뒤섞인 소리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지. 우리가 감히 수나라의 신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들이 고구려 왕실을 패하겠다고 협박한 거나 다름없어. 우리 영토에 있는 말갈과 거란이 왜 잘못이냐고. 병기 수리 기술자를 데려온 게 어째서 죄냐 말이다. 대신들과 장수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를 쏟아냈어. 누군가는 격정에 차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건 전면전을 선포한 거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이들은 입술을 질끈 깨물고 붉어진 눈으로 칙서 속의 굴욕적인 문구를 되새겼어.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수나라의 군사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우리가 앉아서만 당할 거라 생각한 거냐. 소노부, 절노부, 관노부, 연노부, 계루부의 수장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 평소에 내부 분열과 갈등이 잦던 그들이었지만 이렇게 고구려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순간에는 모두의 마음이 똑같았거든. 고구려 사람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모욕이었어. 영양왕은 가슴이 답답했어. 그의 눈앞엔 문득 떠난 온달과 평강의 빈자리가 아프게 느껴졌지.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영양광의 곁에 서서 누구보다 강력한 목소리로 대응을 했을 테니까. 자신은 아직 평양성에 있느냐? 왕의 무거운 물음에 곁에 있던 대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 예, 폐하. 수나라 사신은 여전히 궁궐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영양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그 숨결은 마치 매서운 고구려의 겨울바람과 같았지. 그의 내면엔 복잡한 감정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어. 차갑고 쓰라린 고독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굴욕감, 그리고 그보다 더 뜨겁고 격렬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지. 그리고 왕은 그 순간 깨달았어.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고구려의 자존심과 생존을 건 필연적인 결전의 순간이 바로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영양왕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어. 칙서 한 장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이야. 늘 경계하고 있던 고구려 사부 대인들, 소노부, 절노부, 관노부, 연노부 모두가 자기 욕심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이 난국을 타개할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터였거든. 결국 왕은 고심 끝에 온달의 오른팔이었던 강희식을 부르게 됐어. 강희식. 그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지. 뛰어난 전략가였고 전투에선 누구보다 용맹한 장수였지만 영양광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엔 그런 개인적인 감정 따위를 따질 겨를이 없었어. 강희식이 무거운 걸음으로 왕 앞에 나타났어.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늘하게 감돌았지. 자네가 나서 줘야겠네. 힘 좀 써주게. 왕의 목소리엔 절박한 간절함이 묻어나왔어. 하지만 강희식은 냉정히 고개를 흔들었지. 소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의 말투엔 이미 싸늘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
영양왕은 순간 움찔했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그를 달래려고 했어. 왜 그러나? 아직 날 원망하는가?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일은? 강희식은 곧바로 그의 말을 잘랐어. 말끝을 흐리며 짙은 한숨을 숨겼지. 그런 것은 아니옵니다. 하지만 왕은 그의 말 뒤에 감춰진 감정을 놓치지 않았어. 왕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지. 그럼 뭐가 문제라 말인가? 강희식은 잠시 망설였어. 뭔가 말을 하려다 멈추는 듯했지만 결국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 제 혼자선 무리입니다. 영양왕의 얼굴이 굳었어. 그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낮게 중얼거렸지. 그럼 누가 있어야 하는가? 강희식은 아주 짧은 망설임 끝에 답했어. 을지문덕 장군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왕의 얼굴에 곧바로 먹구름이 드리웠어. 을지문덕. 너무나 뛰어난 장수였지만 그의 성격을 생각하면 영양왕은 머리가 지끈거렸어. 그 완고하고 냉철한 자.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해도 왕의 심기를 살피지 않고 할 말만 거침없이 하는 그의 태도는 왕을 불편하게 했거든. 게다가 만일 그가 이번 일을 계기로 권력을 얻는다면 고구려 정치는 더욱 혼란해질 게 뻔했지. 휴, 강희식 장군 혼자선 정말 안 되겠는가? 영양왕은 마지막 희망을 담아 되물었지만 강희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 그의 목소리엔 분명한 확신과 함께 깊은 절박감이 묻어 있었지. 대륙을 통일한 수나리입니다. 어찌 소장 혼자서 저들을 막아내겠나이까. 왕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말을 짚었어. 이미 모든 선택지는 지워지고 말았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지. 아, 알았다. 일단 들라 일러라. 왕의 한숨엔 어쩔 수 없는 체념과 함께 고구려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뒤엉켜 있었어. 그는 을지문덕을 떠올리며 씁쓸히 고개를 숙였지. 그자의 능력이 필요한 이 순간이 하필이면 이토록 절박한 순간이었기에 더 가슴이 쓰라렸어. 왕의 명령을 받은 대신은 즉시 궁 밖으로 향했고 긴 회랑의 끝에서 차갑게 불어오는 고구려의 바람은 이미 다가올 거대한 운명을 예고하듯 날카롭게 왕의 가슴을 파고들었지. 대전의 문이 열리고 영양왕은 두 장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고는 당황을 숨기지 못했지. 을지문덕과 강희식 외에 이복 동생인 고건무, 동부대인 연태조, 그리고 말갈 쪽의 족장 거천까지 나타난 거야. 영양왕은 순간적으로 눈썹을 찡그렸어. 가슴 한쪽에서부터 불쾌한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이야? 하필이면 고건무는 왜 온 거지? 안 그래도 나에게 후사가 없어 늘 불안한데 저 야심만 가득한 이복 동생을 여기서 키워주는 꼴이잖아. 동부대인 연태조도 권력 욕만 강한 인물이고 말갈 쪽은 또 왜 온 거냐고. 왕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가자 연장자인 을지문덕이 나서서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 태왕이시여, 수나라의 위협을 막아내려면 우리 모두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분했지만 영양왕의 속을 긁는 것처럼 느껴졌어. 왕은 속으로 끝없이 욕설을 내뱉었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 여기서 이들을 돌려보낼 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결국 마음을 가다듬고 나지막에 한숨을 쉬었어. 휴. 그럼 계획이 뭔가? 을지문덕은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 태왕께서 수나라에 조공을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영양왕은 즉각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어. 못하네. 삼조고의 나라가 어찌 그런 굴욕을 견딜 수 있겠는가? 못하겠으니 자네들을 부른 게 아닌가? 목소리에 짙은 짜증과 초조함이 섞여 나왔지만 을지문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냉정하게 말을 이었지. 그렇다면 을지가와 동부가 그리고 말갈의 거천 장군이 힘을 합쳐 삼조고군을 일으키겠습니다. 태왕께서는 게르부의 계마무사를 내어주십시오. 영양왕은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결국 군사력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을지문덕의 다음 말에 영양왕의 얼굴이 한층 더 굳어졌어. 그리고 사부 대인들에게 군량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직접? 영양왕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을지문덕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한번 단호하게 대답했어. 그럼 태왕이 하셔야지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는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 순간 영양왕의 속에서는 분노와 피로 그리고 끝없는 짜증이 뒤엉켜 올라왔어. 이 고지식한 을지문덕이랑 얘기 섞고 있자니 미쳐버리겠군. 왕은 결국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졌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짧게 명령했어. 알았네, 알았어. 그만 나가보게. 모두가 대전 밖으로 물러나자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마를 짚었어. 아직도 그의 귀에는 을지문덕의 냉철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지. 창밖으로는 고구려의 칼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 영양왕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고구려는 다시 한번 위대해질 것이었지만 실패하면 그의 왕위와 나라는 물론이고 그 자신의 생명조차도 보장받지 못할 거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왕은 홀로 깊은 고독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었지. 궐을 나가려던 고강무가 걸음을 멈추고 갑자기 뒤를 돌아 영양왕에게 물었어. 그럼 총지휘권은 누가 맞사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왕의 눈빛이 흔들렸어. 무심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마주치는 이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탐욕과 경계로 번득이고 있었지. 능력과 연륜으로 보자면 을지문덕이 가장 적임자였지만 그 완고한 성격과 지나치게 고지식한 태도가 왕의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 게다가 야망만 가득한 이복 동생 고강무 그리고 권력욕이 강한 동부대인 연태조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지. 왕이 망설이는 사이 을지문덕이 당당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거침없이 입을 열었어. 총지휘권은 제가 맡겠습니다. 망리지의 지휘는 동부가의 연태조 대인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려면 그 정도 배려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왕은 그 자신감 넘치는 을지문덕의 모습이 못마땅해 보였지만 이미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결국 짜증스럽게 눈썹을 찡그렸어. 그리고 깊고 긴 한숨 끝에 마지못해 손짓하며 중얼거렸지. 그래, 자네 뜻대로 하게. 가서 일이나 잘하게. 그 말을 들은 을지문덕은 태연한 표정으로 허리를 굽혀 왕에게 예를 갖추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 옆에 서 있던 연태조 역시 만족스러운 얼굴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뒤를 따랐지. 하지만 그 순간 그들 뒤편에서 고강무의 얼굴에 음울한 그림자가 드리웠어.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지. 게르부에 내가 총지휘권을 맡아야 하는데 을지문덕, 이 늙은 여우가 내가 이 기회를 놓치고 말다니. 놓치고 고건무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채 어두운 눈으로 을지문덕의 등을 응시했어. 그의 마음속에선 끝없는 야망이 거칠게 타오르고 있었고 이를 악물며 다시금 결심했지. 기필코 이번 전쟁을 통해 권력의 중심에 서고야 말겠다고. 영양왕은 대전의 문을 나서는 인물들의 등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어. 방금 전 결정을 후회하면서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차가운 고구려의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왕은 깊은 고독 속에 빠져들었어. 그의 마음속엔 을지문덕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고건무의 탐욕에 대한 경계심이 뒤엉켜 있었지. 고구려의 운명이 어지러운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